자, 여러분들 184쪽 경우의 수 볼게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경우의 수라는 걸 공부를 했을 거야. 맞죠? 중학교 때 이제 경우의 수라는 걸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가 깊어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경우의 수는요 그냥 세세요. 그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야. 어차피 우리 답 해봤자 몇백 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1부터 1000까지 세는데 뭐 10분이 걸리냐? 솔직히 얼마 안 걸리잖아요. 안 되면 세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를 못 풀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자, 어찌됐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사건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사건이라는 용어는 자, 여러분들 책에도 사건이 뭐라고 나와 있냐?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결과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건이라는 거는 사실상 관찰의 결과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 집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유사하다고 했어. 내가 똑같다고는 안 했어. 그 얘기는 무언가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라는 것과 이 집합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집합의 표현 방법에서 얘들아 원소나열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원소나열법을 내가 주사위를 1부터 6까지 써져 있는 주사위를 10번을 던질 거예요. 그랬더니 1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고 2 나오고 2 나오고 2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4 나오고 5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런 상황이라면 이 집합에서는 표현을 어떻게 돼? 그냥 1, 2, 3, 4, 5 이게 끝입니다. 맞죠? 하지만 사건은 그게 아니에요. 1이 몇 번, 2가 몇 번. 다시 말해서 빈도를 표현을 해줘 얘는. 근데 집합은 빈도에 대한 표현은 없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하지만 큰 틀에서 의미는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찌됐든 간에 경우의 수를 센다라는 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빼거나 어떤 상황에서는 곱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나누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칙연산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언제 더하고 언제 빼고 언제 곱하고 언제 나누는지만 알고 있다면 세거나 이런저런 조작을 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언제 더할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여러분들 책에도 보면은 합의 법칙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해서 그 부분을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개의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 이랬을 때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M 더하기 N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얘를 보고서 판단을 좀 잘못하는 경우가 많거든.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 동시라는 건 얘들아 시간적 의미가 아니야.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집이 있어요. 아, 요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합시다. 자, 집이 있고요. 학교가 있는데 집에서 학교를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했을 때 버스가 노선이 2개가 있대. 거기에다 걸어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뛰어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전거를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근데 여기서 동시에라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버스랑 걸어오는 거랑 뛰는 거랑 자전거 타는 거를 동시에 하는 건 아니잖아. 절대로 못 하잖아. 맞죠? 그렇다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아니라고. 자, 동시에라는 거는 뭐랄까 또는이라는 표현을 썼어. 우리가 집합에서도 또는이라는 거 얘기할 때 어떤 의미예요? 합집합을 의미했죠. 그런 의미에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언제 곱하는지를 보면 확실히 나오거든. 자, 두 번째로는
언제 곱할까? 사실 요 두 개가 기본 맥락이거든요. 자, 책에도 이런 표현이 있네요. 고배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와 B가 A가 M가지, B가 N가지일 때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요렇게만 나와 있는 거야. 그때 곱한데, 그런데 얘들아 이것도 하나의 예를 한번 내가 들어볼게. 나한테는 티셔츠가 세 벌이 있고요, 바지가 두 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오늘 외출을 할 거예요. 코디하는 가능성을 물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티셔츠 세 벌이고 바지가 두 개인데 티셔츠랑 이 바지랑 여러분 옷 입을 때 동시에 입냐? 위에 입으면서 바지 입고 막 이래? 아니잖아. 동시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야. 시간적인 순서가 있어요, 얘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 동시에라는 표현 자체를 시간적 의미를 부여해서 이해하지 말자야. 자, 정확하게 언제 곱하는 거냐면요, 잇따라 일어날 때 라는 표현이 좀 정확할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하고 연속적인 행위로 무언가를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티셔츠 하나를 입었어. 티셔츠가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하나를 입었어. 그때 그것에 맞춰서 바지는 A라는 바지, B라는 바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티셔츠를 입었어. 마찬가지로 A라는 바지, B라는 바지가 있어요. 세 번째 티셔츠에도 A라는 바지, B라는 바지니까 각각 티셔츠마다 두 가지씩이 딸려오는 거잖아. 두 가지가 잇따라 나온다고. 그럴 때 우리는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순서상 구조일 때. 자, 어떤 의미냐면, 자, 티셔츠를 편의상 T1, T2, T3라고 해보고 바지를 바1, 바2, 바3, 바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T1에는 바1도 있을 수 있고요, T1에는 바2도 있을 수 있어요. 얘네 둘은 당연히 다른 거죠. 왜? 바지가 달라졌잖아. 그 다음에 똑같이 같은 맥락 T2에 바1, T2에 바2, 그 다음에 T3에 바1, T3에 바2. 요렇게 될 때 우리는 뭐랄까? 동시에 일어난다? 요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동시에라는 거, 여기도 써놨어요. 뭐가 아니다? 시간적 의미가 아니다 라고 좀 기억을 합시다. 그러니까 동시에를 시간적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일단 곱하기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더하기 곱하기 했으니까 뺄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 사실 책에는요 뺄셈은 없어요. 나눗셈도 없고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세 번째로 언제 뺄셈을 할까요? 대표적인 게 합의 법칙에서 빼기가 나오거든. 자, 우리가 요거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n의 A 합집합 B는 요렇게 했죠. 기억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얘를 왜 뺐어? 생각해봐. A라는 거에서도 있었고 B라는 거에서도 있으니까 너네는 내가 두 번 셌어. 그러니까 한 번 빼준 거야. 그러니까 언제 뺀다? 중복될 때 뺀다. 뭐 다시 말하면 사건의 의미를 부여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건 A와 B가 모두 일어난 경우, 이럴 때는 제외를 해주겠죠. 자,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를 던졌더니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온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2의 배수가 나오는 거 뭐 있어? A라고 해볼까? A라는 사건에는 2, 4, 6이 있을 거고요. B라는 사건에는 3의 배수니까 3, 6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 더하기 3 해서 5야 라고 생각을 했더니 어때? 6이라는 녀석은 똑같은 건데 내가 두 번 센 거잖아. 한 번은 제외해줘야 됐죠. 왜? 중복됐으니까 제외를 해준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누기. 사실 나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합이라는 거 우리가 뒤에서 컨비네이션을 배우게 되는데 조합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 그냥 딱 봐도 이때 이래서 나누는구나 이게 확 느껴지긴 하거든. 자, 네 번째로 언제 나누어? 되게 웃긴 건 얘 역시도 중복될 때 나누어요. 이 표현 말고는 다르게 말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같은 경우가 포함됐을 때 나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 내가 한번 봅시다. 3명이 있대요.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나는 뽑고 싶은 거야. 대표야. 직책이 없는 경우라고. 만약에 3명에서 2명의 반장, 부반장을 뽑는데 라고 한다면, 이거 중학교 때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의자 2개를 놓고 앞에 앉는 녀석을 반장이야, 뒤에 앉은 녀석을 부반장이야 라고 한다면 A가 오면 B가 올 수 있고 C가 올 수 있고, B가 오면 A가 오고 C가 오고, C가 오면 A가 오고 B가 와서 전체 몇 가지야? 6가지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대표는 A가 대표이고 B가 대표인 거랑 B가 대표이고 A가 대표인 거랑 어때? 똑같죠? 얘랑 얘는 그냥 한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이번엔 A씨랑 CA 역시 얘도 한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BC랑 CB랑 얘도 한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봐봐. 각각의 경우마다 똑같이 중복된 게 2가지씩 생겼죠. 그러니까 6개 나누기 2가 되는 거야. 근데 빼기의 의미도 가능해. 6개인데 얘랑 얘 똑같네? 하나 빼. 똑같네? 하나 빼. 똑같네? 하나 빼. 해서 6 빼기 3을 해서 3개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질문. 네. 반장 부반장을 나눈 이유가 없는 거예요. A, B랑 아니, 이 사람아, 반장 부반장 6개를 뽑기 위해서 직책을 준 거고, 본 건 대표를 본 거야. 두 번째 본 거 파란색으로 쓴 건 대표야. 대표니까 A가 대표야 B가 대표야 이거나 B가 대표야 A가 대표나 똑같잖아요. 이건 반장 부반장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반장 부반장을 할 때 이렇게 6가지지만 나누기 2를 한다는 의미를 얘기하기 위해서 대표로 얘기를 한 거고요. 아시겠어요? 좀 기억을 하세요. 이거 왜? 요 나누는 게 조합이야. 지웠네. 곱하기가 순열이고 그 순열을 나누기 하면 그게 조합이거든. 알겠습니까? 네. 아직 넘기지 마세요. 조금 더 이제 약간의 디테일적인 기교 이런 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도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냥 세라. 그냥 세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세야 될지 그냥 뭐 연습장에 써가면서 1, 2, 3, 4 이건 아니거든. 약간의 좀 구조화 시켜서 세고 싶어요. 그래서 세는 방법이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그냥 뭐 직접 세셔도 돼요. 그냥 1개, 2개, 3개, 4개 세셔도 되지만 좀 더 구조화를 해서 세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나나?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졌어? 근데 그 안에 문자가 2개야? 그럴 때 내가 뭐 하라고 그랬어? 한 글자짜리 영어로 테이블, 한글로 뭐라고?
자, 뭐 테이블, 영어로 테이블, 한글로 뭐라 그래? 한 글자 뭐라고요? 장? 상? 표 테이블 아니야? 표 테이블 아니야? 내가 못하는 거야? 니네가 못하는 거야? 야, 우리 서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걸로. 자, 표를 그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예를 들어 이거였잖아요. A라는 집합이 1, 2래. B라는 집합이 X가 X는 A 더하기 B고 A와 B는 A의 원소래. 그럼 이럴 때 B라는 거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했어? 1, 2, 1, 2 더해 1 아니죠? 2, 3, 3, 4 따라서 B라는 집합은 2, 3, 4 요렇게 했던 거 기억납니까? 요렇게 세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또 한 번 얘기를 해줄게요. 셀 때 변수가 2개다 무조건 표야. 그게 제일 편해. 그렇게 케이스 세는 게. 근데 변수가 3개가 되잖아? 표는 힘들어. 왜 그럴까? 표는 가로 세로 2차원이잖아. 근데 변수가 3개가 되면 차원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축이. 욕하는 거 아니야. 이 세로축이 더 필요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면 3차원 공간에서 직육면체 그려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변수가 2개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크기가 서로 다른 주사위야. 주사위를 구별을 하겠다야. 그랬을 때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합이 4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 합이 4의 배수래. 하는 방법 뭐 있어? 1일 때 4의 배수 되려면 3 있고 뭐 있고 이렇게 셀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그것보다 귀찮더라도 표를 그리자. 주사위가 크기가 다르다는 건 주사위를 서로 구별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4, 5, 6, 1, 2, 3, 4, 5, 6 이렇게 놓고 일단 다 더할 거야. 다 더하자고요. 자, 더할게요. 2, 3, 4, 5, 6, 7 3, 4, 5, 6, 7, 8 4, 5, 6, 7, 8, 9 5, 6, 7, 8, 9, 10 6, 7, 8, 9, 10, 11 7, 8, 9, 10, 11, 12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뭐 찾으면 돼? 4의 배수 찾으면 되잖아. 그치? 4의 배수 4, 4, 4 8, 8, 8 8, 8 12 몇 가지 나와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끝. 요렇게 세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지 말고 자, 또 다른 예 하나. 또 다른 예 하나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엔 지폐인데요. 10,000원짜리가 4개 5,000원짜리가 3개 있을 때 3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써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경우의 수를 세보래. 그럼 이것 역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표를 그리자고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한 1, 2, 3, 4 빵 1, 2, 3 이렇게 놓고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0원이네요. 0원. 얘는 뭐 당연히 지불하는 경우를 셀지 안 셀지는 아마 문제의 조건에 있을 거예요. 뭐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5,000원, 얘는 10,000원, 얘는 15,000원, 얘는 10,000원, 15,000원, 20,000원, 25,000원. 얘는 10,000원짜리 2장이니까 20,000원, 30,000원, 40,000원. 그 다음에 5,000원에다 10,000원, 20,000원도 해야 되죠? 25,000원, 30,000원, 35,000원. 그 다음에 여기는 35,000원, 40,000원, 45,000원. 얘는 45,000원, 50,000원, 55,000원. 자, 전체 가능성이 요만큼인 거예요. 그럼 세보자고요. 55,000원, 50,000원, 45,000원, 40,000원, 35,000원, 30,000원, 25,000원, 20,000원, 15,000원, 10,000원, 5,000원. 끝이죠. 맞죠? 이렇게 세는 게 그나마 덜 틀릴 수 있다.
실수를 덜한다 라는 이런 얘기인 겁니다. 알겠어요? 자지 마. 아침부터 자. 고작 2교시인데. 그러니까 순열조합 너무 힘든 것 같아. 그걸로만 풀려고 하면 약간 요런 아이디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1학년 수준에서는. 그리고 사실상 순열조합은 확률과 통계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요렇게 이제 표 그려서 세는 방법이 아까 얘기한 방법, 첫 번째 세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쓸 때, 많이 쓸 거야 아마 요 방법은. 우리가 흔히 그냥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는 수용도라는 거예요. 수용도. 자, 수용도라는 건 뭐냐면요.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 하나 봅시다.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네를 나는 일렬로 세울 거래요. 일렬로 세우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죠. 위치에 따라 당연히 구별이 되겠죠. 보세요. A가 쓰고 B가 쓰고 C가 쓴 거랑 B가 쓰고 A 쓰고 C가 쓴 거는 엄연히 다른 경우니까 일렬로 세웠다라는 표현 안에는 위치에 따라 자리 구별이 있구나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얘를 순서상으로 써볼게. 자, 첫 번째 순서상으로. 그러면 A,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 C, B, 그 다음에 B, A, C에 B, C, A에 C, A, B에 C, B, A. 이렇게 되니까 그냥 6가지. 사실 이거 3팩토리얼 해서 해도 돼. 하지만 구조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나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근데 내가 얘를 수용도라는 걸 써볼게요. 수용도. 자, 수용도라는 건 나무가 가지 뻗어나가듯이 그런 표현이야. 봐봐요. 자, 첫 번째 A가 왔대요. 그 다음 단계에 올 수 있는 가지는 B가 오던 C가 오던이야. 맞죠? B가 왔으니까 C가 오고 C가 왔으니까 B가 올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는 B가 오면 다음까지는 A던 C던. A니까 C 오고 C 오니까 A 와. 이번에 C래. 그럼 마찬가지로 A, B가 가능하고 A 왔으니까 B 오고 얘가 왔으니까 A가 오고 해서 어때요? 이 구조랑 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용도라는 거는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건데 순서상으로 표현하려면 많이 길어져. 그러니까 요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표현하는 요런 거를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책을 넘겨서 책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다 졸려 죽어요. 그냥 자. 자는 놈들 이름을 어차피 나 유튜브 올릴 거거든? 자는 놈들 이름을 불러서 놉니까? 그래 놓고 타임 그거 찍어서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야. 이 영상의 몇 분 몇 초를 보세요. 민재야, 자지 마. 안 잤대. 그 다음번에. 그래, 끄덕이긴 해. 습관적인 무의식 중에. 자, 문제 봅시다. 187쪽에 여러분들 1번 문제. 자,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거래요.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 12배수 또는 13의 배수.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아. 12의 배수가 몇 개 있을까? 100 나누기 12에서 그것의 목 찾으면 되죠? 몇 개입니까? 8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13의 배수엔 몇 개가 있을까요? 7개가 되나요? 7개 되죠? 7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12의 배수이면서 13의 배수인 녀석이 있을 수도 있잖아.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자, 그 얘기는 12와 13을 동시에 하는, 다시 말해 12의 배수이면서 13의 배수는 12와 13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일 것 같아요. 최소 공배수 구합시다. 자, 13이 소수니까 2개 그냥 곱한 거죠. 얼마예요? 120에 36이니까요. 156이겠네요. 결국 156의 배수가 공통된 배수인데 얘는 뻥가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8가지 더하기 7가지 빼기 뻥가지가 돼서 몇 가지? 15가지. 맞아요? 자, 얘를 뭐 좀 더 써보면 얘들아 해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12의 배수가 나오는 걸 A, 사건 A, 얘를 사건 B. 그래 놓고 A 또는 B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 라는 의미로 써져 있을 거고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니까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에서 교집합을 빼주자야. 교집합은 공배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인 156의 배수가 되는데 공배수가 없죠. 따라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그냥 얘네 둘만 더하면 끝나. 요렇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맞죠? 자, 이번에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래. 자,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자, 풀이의 아이디어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 2의 배수 몇 개 있죠? 50가지죠? 5의 배수 몇 개 있어요? 20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아까 우리 어땠어요? 교집합 2번 센 녀석들 빼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2의 배수, 5의 배수의 공배수인 10의 배수를 빼줘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10의 배수 몇 개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도 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답은 50에 20을 더하고 얘는 2번 셌으니까 10가지를 빼줘서 60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과 서로소. 서로소 이거 어떻게 따져야 되냐 얘들아? 서로소가 뭐죠? 이쯤 되면 애들이 이제 헷갈려요. 왜냐? 집합을 했거든. 집합에서의 서로소와 여기서의 서로소는 다르죠?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영어로 disjoint, 여기서의 서로소는 영어로 relative prime.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내가 많이 한다고 자랑하려고 영어를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관련이 있는 프라임이 소수거든. 관련이 있는 소수다의 의미야. 약수의 의미를 갖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을 조금 얘기를 하는 건데 백과 서로소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따져야 돼, 얘들아? 공약수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죠. 그럼 도대체 100이라는 녀석이 약수를 나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얘들아? 맞아요? 그럼 보세요. 자, 100이라는 녀석의 소인수분해를 합시다. 100은 2가 2개가 있고 5가 2개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100과 서로소가 되기 위해서 일단 얘는 뭐가 되면 안 돼? 2의 배수가 아니어야 돼. 맞죠? 그리고 또는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잘 보세요. 집합의 의미로 나는 얘를 풀 건데 2의 배수인 걸 A라 하고 5의 배수인 걸 B라고 해볼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가 아닌 거 합집합, B가 아닌 거의 원소의 개수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A 교집합 B가 아닌 거의 원소의 개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전체 집합의 원소에서 A 교비의 원소를 빼도 되겠죠? 맞아요? 나 뭔가 이상한데? 저거 우어가 아니라 엔드 아닌가요? 서로소가 될 그렇죠. 아 미안해 여기 엔드죠. 엔드. 그러니까 여기가 교집합, 그러니까 여기가 합집합, 여기가 합집합. 이렇게 돼야 되네. 쏘리. 그러면 A 합집합 B 아까 구한 거 같아. 구했죠? 60개를 몇 개에서? 100개에서 빼야 되니까 얘는 100 빼기 60에서 얼마? 40.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얘 이름 뭐야? 얘 이름 뭐야? 소리가 들어갔을까? 아, 왜 그래? 왜 자? 너무 쉬워서 자지? 어려워? 그럼 너 나가. 빨리 가. 제일 마지막 반으로 가. 그래야 돼. 씨. 확인 체크 풀고 질문은 카톡으로. 그 다음 얘들아 친구들한테 얘기하세요. 카톡 만약에 QR이 안 찍힌다 그러면 친구한테 초대해달라 라고 얘기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들어오세요. 일단 다 들어오세요. 그래야지 뭐 내가 혹시 모를 전달이라도 할 때 자 188쪽에 2번 문제 봅시다. 자, 이번에는 방정식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1이 되는 자연수의 순서쌍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복조합이라는 거를 가지고 풀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률과 통계에서 하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자, 보세요. x, y, z는 현재 자연수랍니다. 개수가 크면 그 문자에 관련된 수의 변화가 커지겠지. 개수는 곱하기의 의미니까. 그럼 봐봐. 1이면 1이고 2면 2 되고 3이면 3 돼. 한 칸씩만 커져. 근데 얘는 어때? 1이면 2 되고 2면 4 되니까 두 칸씩 커지죠. 얘는 1이면 3이고 2면 6이니까 3칸씩 꺼지니까 결국에는 Z값을 픽스해 놓고 직접 세겠다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변화가 큰 걸 가지고 기준점을 잡자야. 자, 그럼 첫 번째 Z가 1이라면 X 더하기 2Y는 얼마예요? 3이니까 넘어가면 8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Z가 1인 상황에서 그 다음 기준점은 Y를 택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Y가 1이라면 X는 얼마예요? 2니까 넘어가면 6 되겠죠? Y가 2라면 X는 4가 될 것 같고요. Y가 3이라면 X는 0이니까 모순이죠. 왜? X, Y, Z는 뭘 했어?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야. 얘는 모순이야.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나온 순서쌍은 6에 1에 1, 4에 2에 1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Z를 2라고 할게요. 그러면 X 더하기 2Y가 2가 되면 6이니까 이항하면 5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경우에서도 Y가 1이라면 X는 3이고요. Y가 2라면 X는 1이고요. Y가 3이라면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모순나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의 순서상 어떻게 될까요? 3,1,2랑 1,2,2랑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세 번째. 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거예요. Z가 3이면 9가 돼요? 가능하죠. 근데 Z가 4가 되는 순간 더 이상은 절대로 불가능하니까 일단 이게 마지막 경우일 것 같아. 자, Z가 3이래요. 그러면 X 더하기 2Y가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네요. 그럼 똑같이 갑니다. Y가 1이라면 X는 0이야. 모순 나죠? X 자연수여야 되는데. 맞죠?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왜? Y가 커지면 자연스레 X는 줄어들 거니까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얘도 안 되니까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건 없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가능한 경우는 얘 네 가지다 라고 되는데 왜 5개야? 내가 뭐 하나 잘못 썼냐? 제가 3일 때 하나 있는 1일 때 2, 3이요. 1, 여기 3 뭐야? Y가 3 여기 2인데 이거 2죠? 요거 2인데 쓸데없이 뻘짓했네요. 4가 되면 0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2, 3, 1 요거까지 이제 있는 거죠. 3개, 2개 해서 몇 개? 5개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문제, 곱의 법칙 문제를 봅시다. 얘를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 하나에 3개, 얘 하나에 3개, 얘 하나에 3개 잇달하네, 연달하네. 그러니까 왼쪽 거에 3개, 오른쪽 거에 3개니까 기본적으로 3 곱하기 3에서 출발을 할 거야. 맞죠? 자, 얘는 A, B, C, X, Y, Z 문자가 달라요. 문자가 다르다는 건 뭐가 생기지 않는다? 세 글자로 디귿, 리을, 히읗. 동류항이 생기지 않는다요. 동류항이 생기지 않으니까 항의 개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전혀 없겠죠.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얘들아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 문자가 바꿔서 동류항이 나오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빼셔야 돼요. 빼셔야 돼요. 꼭. 알겠어요? 여기서는 그냥 3 곱하기 3 이걸로 끝나겠죠. 이해되시죠? 자, 약수의 개수 문제인데요. 자, 1번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 자, 사실은 우리 압니다.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려면 이거 뭐 해야 돼요? 소인수분해야 되죠. 2로 하면 180에 2로 하면 90에 3으로 하면 30에 3으로 하면 10에 2에 5. 그러니까 2가 하나, 2개, 3개 3이 2개 5가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자, 사실 우리 알아. 3 더하기 1 4죠. 2 더하기 1 3이죠. 1이니까 1 더하기 1 2 해서 24개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약수의 개수 맞죠?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싶어 나는. 자, 봐봐.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얘들아 요거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볼게. 그러면 약수라는 거는 어찌됐든 요 안에 있는 것들끼리의 곱셈이야. 맞죠? 그럼 이 상황을 봐봐.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제곱 5의 0제곱, 5의 1제곱이 돼서 2개 곱해서 1 나와 2개 곱해서 5 나오고 2개 곱해서 3 나오고 9 나오고 15 나오고 45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45의 약수가 1, 3, 9, 예 해서 6개가 되거든. 6개가 된 이유가 여기 1에다 더하기 1을 했고 여기 2에다 더하기 1을 했어. 왜 더하기 1을 했냐? 얘 때문에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죠. 얘도 아까 여기가 2의 세제곱이었죠? 얘 같은 경우 그러니까 1, 2, 4, 8 해서 4개. 얘는
1, 3, 9 해서 3개. 얘는 1, 5 해서 2개.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24.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 구할 때도 얘들아 원소가 10개래. 부분집합 어떻게 돼? 2의 10제곱 되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어떤 특정 원소, 첫 번째 원소가 있다 없다 2가지, 두 번째가 있다 없다 2가지, 있다 없다 2가지, 있다 없다 2가지가 10번. 따라서 2의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다 그거예요. 경우의 수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360과 540의 공약수의 개수야. 공약수의 개수래? 야, 공약수의 개수는 뭐의 개수랑 똑같아?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랑 똑같겠죠? 자,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를 두 개를 동시에 합시다. 이해? 이거 기억나죠? 사실 두 개 할 땐 얘들아 큰 숫자로 그냥 크게 팍팍팍 나눠도 상관없죠? 왜? 요렇게 볼 게 아니니. 근데 그러면은 어찌됐든 소인수분해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작은 걸로 할게요. 아니, 그냥 하자. 10으로 할게요. 18에 27이죠? 9로 하면 2에 3이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최대 공약수는 뭐야? 이것들의 곱이야. 맞죠? 결국 2 곱하기 2 곱하기 5에 곱하기 3의 제곱이 바로 최대 공약수죠? 이것의 약수의 개수니까 너는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3 곱하기 2 곱하기 3 18개.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마지막 이 360의 양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래. 자, 요것 좀 지울게요. 아, 여기다 쓸까요 그냥? 자, 2의 배수래. 사실 360은 소인수분해를 했더니 여기 있어요. 맞죠? 360이 2가 3개, 3이 2개, 5가 하나야. 그런데 2가 필요하지. 왜? 2의 배수니까 2는 최소 몇 개가 필요해? 1개는 필요할 거야. 2가 2개 있어도 돼. 3개 있어도 돼. 맞죠? 2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돼? 요 3에다는 더하기 1을 해야 하네요. 이 더하기 1을 한 이유가 뭐였어? 2가 없다를 추가시켜 주는 거잖아. 그럼 돼, 안 돼? 그럼 2의 배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에다는 더하기 1을 하면 안 되죠. 얘에다는 3은 없어도 되니까 더하기 1 해야 되고 5도 없어도 되니까 더하기 1을 해야 되니까 18개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합시다.